토크쇼 월요일의 코너 뉴스 게임,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10월의 뉴스 게임은 노회찬, 이해운 두 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의 촌철살인 예측 만나보죠.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노 전 대표는 가장 관심 있게 보신 세상사가 뭐였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역사 교과서 파동이 아닌가. 역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랬죠. 그 예측을 첫 번째로 좀 해볼까요? 2017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이거 정부 여당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예, 뭐 2주 후면은 이제 국정화 고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예. 그 고시가 된다고 해서 국정화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집필위원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집필을 내년 한 말까지 1년 정도 할 계획이고. 예. 그다음에 다시 그 심사를 해서 이제 채택이 되는데 그 과정이 매번 이렇게 산 넘어 산으로 이렇게 그 큰 논란을 이렇게 증폭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예.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치 않을 거로 생각된다. 사실은 이게 입법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냥 보름 후에 확정 고시하면 그걸로 밀어붙이면 끝인데, 근데도 간단치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 검인정 교과서가 모두 8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부 여당이 밀었던 교학사 교과서고. 예. 그것은 그 이제 뭐 시중에서 한 건도 채택이 되지 않았던. 그랬죠. 교과서인데 지금 사실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부에서. 교학사랑은 다르다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거로 못 이기니까 쿠데타로 집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거는 소위 균형 있고 예. 올바른 교과서가 채택이 안 되니까 그걸 국정으로 해서 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일종의 역사 쿠데타라고 볼 수 있고 이 쿠데타에 대한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정부가 그 고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여권이 지금 저렇게 뭐랄까요, 사생결단으로 국정교과서에 매달리는 이유, 아까 김용태 의원이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이유, 매달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역사의 기록은 승리자의 것이라는 그런 이제 좀 잘못된 역사관, 제왕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역사의 기록도 바꿀 수 있다, 새로 쓸 수 있다. 예.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아버지와 관련된 역사를 고쳐 쓰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적인 동기가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은 결국에는 사실은 친일과 독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예. 이 문제를 이제 좌파와 우파가 해석이 갈리는 걸로 이렇게 보역 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보역 갈등은 이념 갈등이고 이념 갈등은 선거에서 필승 구도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에서도 유리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이제까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보통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민생의 문제, 청년일자리 하나 안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민생이 파탄 지경에 놓여 있는 이런 점을 덮을 수 있는 게. 이 모든 걸 정권 심판론을 덮을 수 있는 게 역사 심판, 이념 심판을 하자. 그래서 보수청을 결집시키는 그런 하나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까 이미 다른 이슈가 지금 다 덮였네요. 역사 교과서 하나에. 그렇죠. 이건 나오는 순간 다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덮일 수밖에. 여하튼 이거 좀 저지해보자고 야권이 공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에 야권 지도자들이 연석회의 여셨어요. 네. 저는 이 연석회의를 눈여겨보는 게 참 한참 동안 한자리에 앉을 일이 없던 대표들이 참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화 저지 연석회의가 내년 총선 야권연대의 어떤 단초가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주는데 감사 인사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물론 순조롭게 연대 강화 일로로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 뭐 온탕 냉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만 예. 그래도 결국에는 여권 집권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야권이 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결국 물론 뭐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선에서 야권 연대 단초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보시는 거군요. 맞다고. 네. 예. 야권이 뭉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계속 갈등과 분열이 이어졌던 새정치연합. 이쪽도 결국 이 이슈로 뭉치는 계기가 되지는 않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근데 그 두 기류가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런 뭉쳐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예. 그리고 또 야권 연대가 되면은 이 추진이 되면은 문재인 대표 리더십도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예. 반면에 또 이렇게 내년 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 예. 갈등이 다시 이렇게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10분간 휴식 상태이지,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뉴스가 잘 안 나와요. 뭐 갈등 뉴스는 잠잠해진 것 같은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휴식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하하. 언제 휴식이 끝납니까? 일단 공직 후보자 평가위원회. 예. 위원장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20% 탈락하는 20%를 정하는 과정이 대단히 심각한 내홍 상태로 비화될 여지가 크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살아남은 80%를 또 어떻게 선출하느냐, 예. 20%를 어떻게 채우느냐, 전략 공천하느냐, 이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10월의 뉴스게이머 노회찬 전 대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나온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조금만 들여다보고 갈게요. 저희 뉴스쇼하고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사람들끼리 1대1로 양자대결 붙였거든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네네. 노 전 대표님. 지금 여권 지지도 1위가 김무성 대표, 야권 지지도 1위가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1대1로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46, 문재인 대표가 40.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겉으로만 보면은 여권 후보는 누가 나오든 여권 지지층이 다 이렇게 결속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렇죠. 야권 후보는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그날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다자대결 조사할 때 뭐 김무성 문재인 대표 지지도 차이가 근소했는데 양자 대결을 하니까 그 다자 대결 때보다 더 벌어지더라. 그 얘기는 여권 지지자들은 여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그 사람 지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야권 지지자들은 잘 안 옮겨간다. 이런 분석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그렇지 않은 여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층들이 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거의 절반에 가깝게밖에 지지 안 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개별 후보도 비슷한 양상인데, 제가 볼 땐 지난 대선에서 이 단일화가 온전한 단일화라기보다는 이제 단일화 없이 일방적 사퇴를 하면서 결과적 단일화가 되는. 그렇죠. 그러면 절반의 단일화가 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 몸은 하나가 됐지만 마음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현재 제1야당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다음 대선도 야권이 얼마나 똘똘 뭉치느냐,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총선 야권 연대도 잠깐 전망을 해봤는데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대선 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대선 연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심지어는 천정배 의원까지도 총선은 따로 치르더라도 대선은 하나로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선에는 이렇게 합정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단순히 연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를 하는 게 야권으로서 절박하다면은 그렇겠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총선에서 안정적인 원내 의석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총선 승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총선 승리 없이 대선 승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총선을 이기기 위한 이 야권 연대가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총선 승리 없인 대선 승리도 없다. 이게 여야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회찬 전 대표와 함께 오늘 뉴스게임 진행했는데 그나저나 가을인데 단풍 구경 한 번은 가셔야죠. 아, 예. 예, 뭐 서울이니까 서울은 단풍이 늦게 오는데 지방 강연들 있고 해서 뭐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에 단풍이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싸울 일은 싸우고 따질 일은 따지더라도 이 가을 가기 전에 하여튼 제대로 한번 단풍 구경 다녀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게임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였습니다.